지난 5년간 실체 없는 평화를 위해 가지고 257억 원 예산이 좀 투입이 됐거든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국민 혈세인데 정치적 목적 달성에 의한 어떤 예산 낭비는 앞으로 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대체 이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평화는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자, 한국관광공사 김장희 사장님. 네. 임명된 지 혹시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예, 10월 6일. 예. 제가 보기엔 업무 파악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의원님 질의에 좀 성진성 있고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은 역대 정권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 자료입니다. 자, 이명박 정부 5회, 박근혜 정부 30회, 문재인 정부 43회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의 도발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어떤 위장평화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는 어떤 증명입니다. 자, 한국관광공사 역시 안영배 전 사장을 중심으로 위장평화를 위해 함께 좀 동참한 걸 좀 알고 있어요. 자, 사장님. 예. 문재인 정권 5년간 위장평화쇼를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남북 평화 사업에 국가 예산이 얼마나 사용된지 알고 계십니까? 예, 5년간 평화관광 사업에 257억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네. 자, 화면 한번 봐주세요. 맞습니다. 지난 5년간 실체 없는 평화를 위해 가지고 257억 원 예산이 좀 투입이 됐거든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국민 혈세인데 정치적 목적 달성에 의한 어떤 예산 낭비는 앞으로 좀 있어서는 절대로 좀 안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사장님, 이 국민 세금 이렇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국민 세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좀 보세요? 예. 자, 화면 핏핏하면 다시 한번 봐주세요. 특히 이 공사의 평화 관련 예산은 2019년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DMZ 국제 평화지대와 발언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요. 자, 2019년도에 25억 8천만 원이었던 남북 평화 사업 예산이 급격하게 대통령 발언 이후에 4배에 달하는 100억 규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사업은 국정철학과 함께 원칙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광공사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집행하는 수도 있고 또 DMZ 관광이 종료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달 뒤 2019년 10월 23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자산을 보고서 어떤 말을 했냐면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이라며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도대체 이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평화는 누구를 위한 좀 평화인지 참 의심을 갖고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기를 사장님께 좀 건의드립니다. 말씀 주신 걸 의해서 업무 집행 잘 하겠습니다. 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자,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 9월 21일 서해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월북 프레임으로 된 지난 9월에서야 연결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사건 관련 전 국방부 장관과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동안 굉장히 마음 아팠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 봐주세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렇지는 않아요. 보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된 26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확산 속에도 불구하고 이 50억 규모의 평화 뮤지컬 공원이 진행된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 안타까운 부분이냐면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50억 예산이
관광업계 종사자를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이 공연을 보고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아팠을까요? 이런 평화공연을 바라봤을 이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가족들은 과연 이 공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담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유가족에게 전합니다. 자, 사장님, 대한민국 공무원이 피살된 이후에 이러한 평화공연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대한민국 공무원이 피살된 이후에 이 공연이 적절하다고 보시냐고요? 예, 공무원이 피살당하고 또 그와 관련돼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사장님,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 PPT 화면 봐주실래요? 자, 더 나아가서 2020년 한반도 평화 포럼을 개최하고 북한 원산과 강원도의 한반도 관광특구 조성을 논의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특히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가 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이 나골로 평화를 외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바로 잡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는 새로운 평화관광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최근 멈추지 않은 북한 미사일 도발로 국민의 우려가 가장 큽니다. 두려워하고 있죠. 한반도 평화가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인정하고. 근데 진짜 평화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저는 한다고 좀 보거든요. 가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정권 교체가 좀 되고 어떤 새로운 정부가 좀 됐으니 대한민국 국민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협력 프로세스를 진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광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어떤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관광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위원님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한국 관광산업 발전이 정말 제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